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 관련해서 일곱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십장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건설 현장에서 특히 이제 그 건설 하도급이라고 하는 게 몇 단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재수급사업자 이 몇 단계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그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을 본인들이 관리하는 소위 한 10장이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 계약인데 이 10장 계약이 과연 이제 불법 하도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많이 됐어요. 특히 10장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 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청에 고소하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건설회사 분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설회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소위 오야지 10장을 통해서 공사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장 또는 오야지 그분께서 이 회사를 불법 재하도급 문제로 형사고소를 했다, 또는 뭐 시청에 행정청에 신고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일 났다. 문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설 현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보통은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크게 법리적인 고소를 하지 않고 약식명령 등으로 벌금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소를 하는 경우, 정식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경우에는 또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이 된다.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가름하는 도급대금의 30%라고 하는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죠. 이런 과징금을 바로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콤보로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십장 계약은 무조건 다 불법 하도급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됐지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법은 이게 십장 계약이 우리 전문 건설회사하고 십장하고 사이에 사업자와 대등한, 여기도 거의 면허만 없을 뿐이지 건설회사가 쓴 거라고 하면 이게 도급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법 재하도급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말만 사업자지 알고 보니까 거의 근로계약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은 근로계약이다 이러면 하도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재하도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도급관계 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실질은 뭐냐? 사업의 위험을 이 십장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십장의 사업, 근로자들의 관계를 사실은 이 회사가 부담하고, 이건 그냥 사업자 등록만 돼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캐지라든가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의 종속적인 관계냐? 종속적인 관계라면 이건 하도급이 아닌 거죠. 그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실제로. 왜냐하면 이 십장 오야지들이 본인들의 팀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이 건설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사실은 오야지라고 하는 건 일본말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이 건설회사에서는 사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인력을 자기가 부리면서 현장을 직접 지어 공사를 진행하는, 면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독립적인 건설 주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종의 일용직들과 팀을 구성해서 같이 일거리를 받고 일하는 소위 이제 반장 팀장. 그래서 사실은 이 일꾼들의 어떤 지도자고 대표자 정도의 지위고 이게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어떤 특정 회사하고 같이 다니는 이런 경우는 이건 뭐 사실상 업무 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적인 사업자 건설 주체라고 하면은 이거는 독립된 사업이고 자기가 근로자들과 관련해서는 고용자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반장, 팀장이라면 사실은 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그냥 우두머리 정도의 이 회사하고는 고용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법에서는 무조건 이걸 그냥 10장은 다 불법 제하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냐? 과연 그러냐? 중요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이 건설회사와 물량 도급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도급 계약서 딱 되어 있습니다. 물량 도급 물량을 대금 얼마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보면은 면허만 없을 뿐이지 하도급 계약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불법 제하도급 아니냐? 현장에서는 실질을 가지고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8두 43330 판결입니다. 건설산업위법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 판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봤다는 얘기는 하도급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도급이 아니라면 불법 하도급이 아니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아닌 거죠. 그럼 이 사례가 그러면 아주 특별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있는 10장 계약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 10장은 건설 면허는 없었지만 과세관청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해왔던 사실상 사업자였습니다. 현장에서도 시공 면적의 단가로 한 하도급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10장은 그 계약 그 대금이 그 여기 인력만 투입한 거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받아서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했고 이 못 받으면 근로자들이 다시 건설회사한테 항의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지시감독은 다 건설회사가 10장에 대한 지시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10장 밑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감독도 다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회사로 봐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봤습니다. 특별하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판결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 경우에 검찰청에서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주장해서 불법 제하도급이 아니다라고 무혐의를 받았죠.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리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할 때도 아주 이 경제 실질을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설회사가 다 이 밑에 있는 10장 밑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을 했다는 걸 아주 엄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잘 보여줬을 때 바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꼭 한번 참조하시고요. 뭐 10장 계약이 됐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건설하도급 문제 속 시원하게 법무법인 정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02-3016-4560으로 전화하시면 해결되는 거죠.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